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형사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반해서 요즘에는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에 출두해 달라라는 이런 연락을 받으면 변호사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함께 대동해서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오늘 과연 형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형사사건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본 뒤에 그렇다면 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사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지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형사사건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우선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을 함으로써 수사가 이제 개시가 되게 되죠. 이것을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데 물론 고소장만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목격을 해서 범행 현장을 목격해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와 관련된 사건 중에 또 다른 별개의 사건을 이제 발견을 해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수사의 단서는 있는데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수사를 해주세요라고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고소장이 제출되면 이제 입건이라는 것이 돼서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우리가 파출소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었을 때 경찰서에 가기 전에 파출소에서 빨리 합의하고 끝내라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유가 이제 경찰서에서 진행이 되면 이것이 입건이 돼서 수사가 개시돼서 검찰까지 넘어가서 결국 이 수사의 종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기관은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까지 수사가 진행되게 되죠. 그러니까 입건이 되기 전에 파출소에서 미리 이렇게 사전에 서로 합의를 통해서 좀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이 바로 입건,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그런 요건으로서의 입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건을 통해서 수사가 개시되면 그 고소의 대상이 됐던 피고소인은 이제 피의자, 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데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또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겠죠. 구속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을 때 그 영장이 어떤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절차로서 구속전 피의자 신문 제도가 있고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그 구속영장이 적법한 것인지 구속 적부심 절차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여러 가지 그런 구속영장이 제대로 발부가 된 것인지를 검토하는 그런 절차들을 두고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추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구속 상태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다 마치면 일반적으로는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와 관련된 대략적인 내용들을 파악을 한 뒤에 여러 가지 뭐 CCTV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뒤에 피의자를 소환을 해서 이렇게 경찰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경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그 검찰에 어떤 의견으로 송치를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검찰이긴 하지만 초동 수사로서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수사를 행한 수사관이 경찰관이 수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최종적인 결론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할 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지는 한 번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 후에 검찰에 송치가 되고 검찰이 더 필요한 조사가 필요하다,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피의자나 뭐 여러 가지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서 이렇게 소환해서 조사를 더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 수사로 충분하다라고 하면 그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검찰이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사유로 내리는 불기소 처분,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겠죠. 무죄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식명령 청구라고 해서 법원에 재판을 받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해주세요라고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그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체적으로는 그대로 이제 사인을 해주죠. 그래서 벌금형을 받는 것을 약식명령 청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소제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소라고 하는데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처분이 기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소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검찰이 민사사건에서 원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고, 법원에 이러한 죄가 있으니까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보면 피의자, 이제 피고인이 되겠죠. 기소가 되면 피고인에게 이러한 죄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형을 선고해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그런 민사사건에서 원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검찰, 그리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상대방으로서 저에게 뭐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죄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죄는 인정하지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양형을 주장하는,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로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이 이제 대략적인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언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처음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를수록 당연히 좋겠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서 함께 대동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왜 필요한가라면, 제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없습니다 라고 무죄 주장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죄를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양형상의 이유를 주장을 해서 양형에서 선처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사실 오늘 상담을 하셨던 의뢰인분도 이제 형사사건을 진행 중에 있는데, 처음에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러 가셨을 때는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겁도 나고 두렵고 약간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번에 저랑 이제 경찰 조사 때 같이 대동하고 가셨을 때는 편안하게 이렇게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아무래도 수사관 분들도 당연히 공정하게, 변호인이 있든 공정하게 수사를 해주시겠지만,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이 옆에서 조력을 하고 있는 것과 그냥 당사자 본인이 경찰서, 검찰청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홀로 가셔서 수사를 받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인을 최대한 빨리 선임을 해서 경찰 조사 때부터 그리고 이제 기소가 된다면 형사 재판 때까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형사사건이 문제된 분이 계신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함께 조력을 받고 그 형사사건에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